사문화평을 봤습니다. 이번 시험은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잘 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많이 힘들게 푼 사람도 있고 점수가 낮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다 푼 다음에 저는 등급컷을 몇 점 정도로 예상했냐면 이번 고3이 못하니까 한 85점 정도로 한번 해보자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웬걸 봤더니 노래 좋네요. 뭐의 노래 제목이 세븐틴 청춘 찬가. 그렇죠. 여러분은 청춘이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고3이다. 아시죠? 보세요. 자, 우선은 엄매의 뜬컷이 깜짝 놀랐어요. 80점. 아니 이럴 수가. 나는 85점을 예상했는지. 역시 이번 고3은 최악이군. 뭐 이런 생각을 했나. 안 했다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걸 분석하는 게 저의 몫이고요. 물론 이 80점이라는 점수도 제가 높게 친 거예요. 지금 그 사이트에서는 77점에서 79점 혹은 80점 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근데 화작은 85점. 작년 수능과 비교해봐도 훨씬 더 어려운 시험입니다. 근데 물론 이 점수는 재수생이 들어왔을 때는 보정이 되겠죠. 자, 몇 점 정도가 될까요? 한 2, 3점 정도가 올라갑니다. 재수생 들어오면. 아무튼 그 정도의 등급컷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전체적으로 총평을 말씀드리면 제가 한 장짜리 종이를 드렸는데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정말로 전부 다 어려웠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제통합지문 4에서 9번 문제 중에서 나지문 정도, 후설에 현상학 나온 거, 그 정도 지문이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 나시, 이 33번 문제와 관련된 거, 그 두 개를 빼놓고는 전체 지문에서 진짜 고난도 지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그래요. 자, 그리고 화작과 엄매도 특히 화작은 틀렸다면 이거는 대단히 반성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엄매도 한 문제 39번 문제가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힘들거나 깨물다해서 깨가 그닌 걸 못 찾은 애들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자, 그리고 독서에서 좀 구체적으로 가면 독서로는 쉬웠고요. 독서는 틀렸다면 반성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주제토감에서 인문지문에서 난도상이 나옵니다. 특히 이거 나지문이 해당돼요. 자, 그럼 이 나지문에서 뭐가 어려웠냐면 후설의 현상학을 파악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 기본적인 주장을 머릿속에 담지 못한 사람들은 뒤에서 다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셴베르크와 후설의 현상학과의 관점에서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잡았어야 되고, 그 다음 사회지문입니다. 난도는 저는 중이라고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라고 쓰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법지문이. 근데 12번 문제를 생각보다 많이 틀렸더라고요. 12번 문제 오답률 2 문제입니다. 그 다음 과학지문입니다. 전 이거 볼 때 그냥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놀라셨죠? 안 놀랐어요? 2주 전에 우리가 했던 거죠. 보면서 도움 많이 됐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잘 풀었는지 모르겠어. 물론 정보는 많지만 배경지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편하지 않았을까. 저희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현대소설입니다. 추상적인 소설이죠. 창고에 갇힌 소설이잖아. 근데 이 소설이 어렵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어렵지 않았죠? 바로 요거죠. 보기에 모든 정보를 다 설명해 줬어. 그렇죠? 여러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보기에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보기를 정확하게 읽었던 학생들은 현대 소설 부분은 다 맞히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 갈리버캅입니다. 고전시가와 수필이 결합된 건데요. 이 고전시가에서 결국은 가지문에서 한 문제 26번 문제인데 저는 1번 쓰고 제꼈거든. 근데 이게 아직 안 됐다는 것은 문맥적 의미로 서리법을 판단하지 못하는 거.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고전소설 어렵지 않습니다. 워낙 유명한 소대성전이야. 기출에도 나온 적이 있고. 그러면 이 소대성전에서 파악하는 거 발화 주체 파악하지 못해서 29번 문제 틀린 학생들이 좀 있어요. 자, 이게 태봉이 한 말인지 그 초나라 왕의 공주가 한 말인지. 그렇죠? 그 부분. 현대시
가지문 어렵지 않았어. 아스팔트 나온 거. 근데 나 작품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작품 중에 한 개다. 그리고 보기도 친절하지 않아. 그러면 얘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럼 내가 말할게. 하산하세요. 제가 보기엔 문학 부분에서는 강사하셔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거를 시험장에서 못했어요, 선생님. 그래도 33번은 맞힐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 알았죠? 오케이. 33번 문제가 오답률 1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화작과 엄해 볼까요? 화작에서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었고요. 40번 문제가 연결시키는 문제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언어와 매체 38번 문제와 39번 문제인데, 38번 문제는 우리가 저번 주에 풀었던 상상 모의고사의 유형과 똑같은 유형이 나왔어요. 암긴 문장, 아는 문장 나오고 거기서 문장 성분 찾는 거. 자, 39번 문제 형태소 문제. 형태소의 개념이 없으면 어려운 거고요. 형태소의 개념과 밑에 있는 보기와 연결시켜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아셨어야 돼요. 자, 전체적으로 총평은 끝나고요.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 전에 등급커서 가볼게요. 78에서 80점, 69에서 71점, 2등급은 3등급은 60에서 62점, 3등급이 60점대야. 그것도 60점대 초반. 자, 4등급을 보시면 49에서 52. 이거 뭐야 이거. 반타작만 해도 4등급이라는 거네. 그렇죠. 5등급 38, 40.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급간이 되게 크다는 거 느껴지세요? 급간이 크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만큼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알았죠? 여러분에게. 자, 그런데 아마 점수가 있을 것이고 자기 시험지 위에다가 점수를 적어 놓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사진 찍어 두세요. 사진 찍어 두신 다음에 수능 끝나면 수능 성적표랑 딱 대비해 갖고 인스타에 올려. 나 사물학평보다 이만큼 많이 올렸다. 그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돼.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1교시 때 엘리베이터 딱 타는데 어떤 여학생이 제 수강생이 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딱 그러니까 많은 걸 느꼈어요. 자기가 부족한 점을 느꼈어요. 그런 것만 하면 돼. 걔가 76점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부족한 것이 많이 뭔지를 알았대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알았죠? 자, 봅시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부분도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체크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자. 오답률 베스트 5를 보시면 현대시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됐죠? 오케이. 2위를 보시면 사회지문 12번 문제가 둘 다 2위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주체를 파악하지 못한 거죠. 자, 1차 정보 수령자가 누군지를 파악했어야 했는데 그걸 파악하지 않은 거. 갈래복합, 요거 고전시간 문제고요. 재밌는 것은 언어와 매체 그 고전시간 문제는 2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언어와 매체가 39번 문제가 오답률 3위가 되어 있어요. 시험 보는 학생들은 중요한 건 여기야. 펼쳐봐. 그쵸?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답률 4위가 어휘 문제야. 왜 깜짝 놀랐는지 아세요? 이걸 왜 틀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다른 학원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어머님들이 120명 정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이 문제를 냈어요, 제가. 그렇죠? 내갖고 가장 오답률 높은 세 가지, 그러니까 선지 중에서 가장 헷갈렸던 세 가지를 딱 해갖고 삼지선다형을 냈어. 자, 이제부터 손 들어보시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 답이 1번이다. 라고 손 들어보라고 했죠. 120명 중에 몇 명 들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손 안 드시면 내년에 저 자녀분들 또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손 들겠지, 그러면. 자, 1번 선지 정답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몇 명 들었을까요? 120명 중에서 거의 한 119명 정도 들었어요. 그럼 부모들은 무지 쉽다는 거야.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모들은 무지 쉽다는 거지. 애들은 모르는 어휘인데 예를 들어 간과하다. 부모들은 맨날 쓰는 용어야. 근데 여러분은 안 쓴 용어야.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가장 많이 쓴 애들이 5번 선지야. 간과하다. 맞지? 2번 썼니? 3번? 아무튼 봐봐. 자, 이 5번 선지가 간과하다가 제일 많이 썼거든요. 5번 썼다 손 들어보십시오. 여기 많잖아. 그죠? 자, 그러면 1번과 5번이 헷갈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답을 맞출 수 있을까? 감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좀 이따 가보자. 자, 우선은 요게 되게 어휘 문제가 여기 나왔다는 게 전자 깜짝 놀랐고요.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휘력이 떨어진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 고전술, 채봉감독, 채봉감독 소대성전에서 그 채봉 얘기하는 거. 그다음 갈래복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